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심장내과 그리고 그중에서도 부정맥 파트 전공하고 있는 정태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됐다. 네. 네, 그러면 보통 뭐 약물 치료도 있고 뭐 시술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이제 뭐 약물 치료랑 이제 시술적인 치료 혹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가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기준이나 이제 치료 목표가 있는데, 증상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심방세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심방세동 자체를 치료하는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두근두근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아니면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맥을 천천히 뛰게 해주면서 빠르게 뛰는 걸로 인한 심장 합병증도 막아주고, 그 두근두근한 증상 자체를 없게시킬 수 있는 그런 심장을 조금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먼저 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방세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방이 커지고 이제 가는 떨림이 생긴다고 했는데, 보통 심방도 근육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장이 뛸 때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미세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혈액 그 흐름이 떨어지면서 이제 피가 고이게 됩니다. 피는 기본적으로 흐름이 멈추면은 이제 고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기면 왼쪽 심장은 이제 대동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심장이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경색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갖고 있는 게 심방세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뇌경색을 이제 예방해주는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예전에는 와파린만 쓸 수 있어서 이제 치료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된 항고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훨씬 간단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맹점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100% 다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팔다리 한쪽이 갑자기 좀 힘이 떨어지거나 뭐 마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얼굴 표정이 한쪽이 좀 일그러진 안면마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말을 하는데 좀 어눌하게 나온다던가, 이런 뇌경색 증상이 있으면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서 뇌경색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맥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고제, 항부정맥제라는 것들을 이제 써서 심방세동을 직접적으로 좀 이제 억눌러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환자분들 말하는 약이 독할 수도 있고 몸에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 약말의 칼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반면에 안 좋은 부정맥이 갑자기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장 기능을 잘 보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또 검사도 하고 괜찮은지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이런 항부정맥 치료 때문에 그런 거고, 모든 약물을 이렇게 치료받는 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전문가랑 자주 보고 상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박이 너무 빨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빨라지지 않게 적절하게 뛰도록 해주고, 네. 불규칙한 것 자체를 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네. 항부정맥제를 사용해서 규칙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테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또 쓰실 테고, 피는 고이면 이제 굳으니까 혈전이 생기니까 액체여야 하는 혈액이 굳어서 덩어리가 있으면 심장이 쭉 짤 때 위쪽으로 훅 날아가면 이제 뇌경색이 네. 찾아오니 그걸 녹이는 게 중요하고, 네. 와파린을 쓰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게 될까요? 와파린은 물론 좋은 약이고 필요한 약인 건 맞는데, 이게 사람마다 그 적정한 용량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뭐 신장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적인 컨디션에 의해서 약물의 농도가 이제 계속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복용하는 약 자체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피 검사를 하고 농도 체크를 하고 용량 조절을 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새로 나온 항고제는 그 기존의 와파린과 대비해서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와파린 말고 사용하는 그 새로 나온 항응고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파린 말고 이제 새로 나온 약들은 이제 흔히 저희가 새로운 항응고제라는 의미에서 노악이라고 이제 영어 약자를 NOAC라고 부르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뭐 아픽사반, 에독사반, 그리고 리바록사반, 다비각사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좋아하는 순서대로 불러주세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약제마다 조금씩의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신기능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농도나 용법이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처방을 하고요.
흔히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도 이제 알고 계시고 같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은 항혈전제라고 해서 기능이 조금 많이 다르고 단순하게 이제 그 약만 먹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응고제라는 걸로 조금 조금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런 항응고제가 안 들어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고 중복해서 먹을 때도 내가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데 아스피린도 먹고 있고 이럴 때도 자기가 이런 약을 먹고 있으면 처방받은 의사분은 확실히 고지를 해서 약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제 또 출혈이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죠? 정태환 교수님 또는 우리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는 의료 상식, 의료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닥터벤 앱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